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의 빈소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유가족과 동료 해병대 장병 등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매뉴얼에 물가를 수색할 때 구명조끼 착용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당국은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전략 핵 잠수함 부산 기항과 관련해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긴장 구조 행동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는 하루에만 2,000명이 넘는 동료 교사와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해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의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중복인 오늘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동료 해병대원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구명조끼 하나 없이 무리한 수색에 투입했다는 비난 속에 해병대는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송이가 쌓여가는 빈소. 앳돼 보이지만 늠름한 청년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갓 20살인 해병대 최수근 상병. 최 상병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을 찾으려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사고 장소에서 5.8km 떨어진 곳에서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의 어머니는 해병대 사령관을 붙잡고 오열합니다. 왜 항상 기죽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시험관을 통해 10년 만에 얻어 애지중지 키운 손자. 할머니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만 부릅니다. 한솥밥을 먹던 동료 대원들은 침통함 속에 빈소를 지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무리한 수색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상병이 실종된 하천은 지금도 물살이 센 편인데요. 도보 수색을 맡은 해병대원들은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이 구명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원들은 서로 몸을 밧줄로 묶는 등 안전조치 없이 동료에게 의지한 겁니다.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해병대는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병대는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복구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의 수색 작업도 중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의 순직에 애도를 표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폭우로 급류에 휩쓸리거나 매몰돼 실종된 경북 예천 주민 3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소방과 군, 경찰은 어제 인력 3천여 명과 장비 1,200여 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북 지역 인명피해는 사망 24명, 실종 3명, 부상자 17명 등 총 44명입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사고의 재구성에 초점을 맞춰 감식이 진행됐는데 현장에는 아직도 참사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물이 모두 빠졌지만 곳곳에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과 호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신발도 보입니다. 물에 잠겼던 지하차도입니다. 곳곳에 진흙은 물론 천장에는 숲을까지 걸려 있습니다. 첫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국과수는 지하차도 중앙에 위치한 배수 펌프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분당 12톤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 4대의 작동 여부와 멈춘 시점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3분 만에 6만 톤의 하천물이 차도에 들어차 펌프가 작동했더라도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펌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문제입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에 대한 2차 감식도 이어졌습니다. 임시 제방과 주변 제방을 3D 스캐너로 재구성해 설계도와 차이가 없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방의 전체적인 부분, 뚝 부분을 스캔을 한 다음에 취약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14명의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늑장 대응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김영환 지사는 현장에 일찍 갔어도 상황이 바뀔 건 없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 분향소가 차려지자마자 조문을 하러 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북 지역 재난 대응 총지휘권자로서 첫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는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김 지사는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도 괴산으로 출발한 건 괴산댐 원류가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두 명의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특히 사고 발생 4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지사는 일찍 도착했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드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엔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을 비난하는 도민들의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주 국내 수해 피해가 확산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행한 이유를 두고 당장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범석 청주시장도 분향소를 찾았지만 서둘러 조문만 하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에 대해 첫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차도 내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조사했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포구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홍 시장은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서 문제가 된 SNS 게시물도 삭제했지만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사유는 2가지입니다. 수해 중 골프를 쳐 당 윤리 규칙을 어겼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 게시로 품위 유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논란이 불거진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해명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뒤늦게 사과한 홍 시장은 문제가 된 페이스북 게시글 2건을 내리고 사과문과 의견서 등을 윤리위에 제출했지만 징계 절차 개시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제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기는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재난 대응 매뉴얼을 지켰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와 별개로 당원으로서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면 징계 사유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관심은 징계 수입니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홍 시장의 무게감에 비해 가벼웠던 언행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본인이 사과한 만큼 구두 경고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착수 소식에 과하지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뎌낸다는 뜻의 과하지옥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었습니다. 앞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 치욕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윤리특위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이 7번째 회의 끝에 의원직 제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2시간 가까운 논의가 이어졌고 김남국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권고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고 버티면서 심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시키기도 했지만 최고수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제명을 권고하는 한편 김 의원이 동의하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 권고를 받은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합니다. 윤리특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이 김 의원 제명까지 남은 마지막 절차입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제명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호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사업의 존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대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해체와 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지난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는 즉시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한 바 있는데 환경부는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보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4대강 전역의 보호 활용이 확대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조만간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국방부 보고서를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입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국방부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에 보고한 성주기지 관련 문서입니다. 레이더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측정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파의 경우에는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영향이 없고 소음은 인근 민가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사드 기지 일반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비슷한 결론입니다. 인체 보호 기준의 최대 0.1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2017년 5월, 2018년 3월에서 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지속적으로 전자파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전 정부가 의도를 갖고 결과를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부터 제대로 안 하고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안 한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중국한테 사실상 안보 주권을 내준 행위를 지난 정부의 문서가 새로 공개되면서 감사원, 감사 등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중복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4도까지 오르겠고 전국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중복인 오늘 삼복더위답게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은 한낮에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전부터 밤 사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에서는 5에서 최고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속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는 흐린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6도, 부산은 22.9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권 확립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엽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어려운 현장 여건에도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원 등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성신여대 정치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달 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 등을 포함한 2차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정부가 비축한 천일염 400톤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농협 하나로마트, 탑마트, 수협 바다마트 등 세계 유통업체 37개 지점에서 지난달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에 비축 철인염을 살 수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을 태우고 골프카트를 운전했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3국 정상이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골프카트를 직접 운전하며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유대를 과시합니다. 지난 2008년 방미 당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미 대통령 공식 별장 캠프 데이비드의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도 다음 달 18일 이곳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국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백악관에 비해 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큼
삼국 정상 간 친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문제, 그리고 기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교류 문제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5월 G7 회의 이후 3달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입니다. 특히 이번은 다자회담 계기가 아닌 첫 별도 3자 회담으로 그 자체로 북중러를 비롯한 권위주의 진영에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판문점 견학 도중 월북한 미군 병사와 관련해 북한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월북한 미군 킹 이병의 현재 상황과 북한의 의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는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에 대해 여러 채널로 연락을 취했지만 오늘도 답변을 듣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any potential response from the North Koreans. I'm just going to say we have confidence in our ability to send messages that they receive. 백악관은 킹 이병의 안위와 소재를 파악하려고 국방부와 국무부, 유엔, 그리고 스웨덴과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안위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도 재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킹 이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은 북한에 구금됐다가 송환 이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를 언급하며 북한 당국이 킹 이병을 어떻게 대우할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이 한국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며 월북이 가져올 부분은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음 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답변을 해오지 않으면서 백악관은 킹 이병의 안위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최근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데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했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국가 핵무력정책 법령에 밝힌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확장 억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 후보자의 극우 성향, 대북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청문회 진행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우 성향 관련 발언 등으로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북한 정권 타도와 우리나라의 미국 전술 핵 무기를 배치하자는 핵 무장 주장 등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극우적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적대 행위를 금지한 남북 9.19 군사합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등 대북 강경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한 김 후보자가 남북 교류를 이끄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성향 논란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미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자료 제출이 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야권이 김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인사청문 진행 과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사흘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숨진 교사의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늦은 밤까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학교 벽을 따라 국화꽃 행렬이 이어집니다. 교사를 애도하는 글이 적힌 수백 장의 쪽지들이 벽면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개인적 사정과 학교 생활의 어려움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새내기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임시 공간이 어제 오후 학교에 마련됐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초등학교에는 해당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직 교사들은 참담함과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은 선생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를 꼭 하늘에서 이제 진짜 터질 게 터지고 저희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도 별로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저희를 보호해주는 그런 어떠한 장치나 수단 같은 것도 없고. 전국에서 근조 화환이 밀려들면서 1,500개가 학교 주변을 둘러쌌고 어제 하루 약 2,300명의 조문객이 학교를 찾은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한때 늦은 밤까지 조문을 원하는 교사들과 이를 막으려는 학교 측이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교사니까 열어주십시오. 인사만 드리고 갈게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임시 추모 공간은 오늘부터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숨진 교사의 유족과 교원단체들은 이번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가운데 경찰은 교사가 남긴 일기장 등을 토대로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한 내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안타깝게 숨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을 놓고 인터넷에선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학교 측이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 여부를 표선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SNS상에선 학부모들이 해당 학급 담임을 괴롭혀 고인이 벌써 3번째 담임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학교 측은 지난 3월 학기 시작 후 담임 교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폭력이 아닌 출결과 학적,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교사가 담임 외에 이 업무를 1순위로 희망했는지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1학년 담임을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학교엔 올해 학교폭력 민원이나 신고가 없었고 고인은 교육지원청 방문은 물론 비대면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난 12일 고인의 학급에선 아이들 간 다툼이 있었지만 학교 측은 학폭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학부모들 간의 화해로 해결됐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측은 SNS상에서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은 학급에 없다고 밝혔고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해명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음을 밝힙니다. 학교 측은 처음 배포했던 통신문에서 학급에서 발생했던 사안은 다음 날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입장문을 배포해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6학년 학생 A군이 강제 전학 조치됐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그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한 만큼 전학은
초등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펴낸 첫 공식 도서 비욘드 더 스토리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공개된 순위에 따르면 이 책은 비소설 하드커버 분야 등에서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BTS 소속사 측은 책이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로 직행했다며 이 순위에서 한국인 저자의 도서가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욘드 더 스토리는 앞서 국내 온라인 서점 주간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출간 당일 미국, 영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지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특히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역대 최다 선주 문량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네요. BTS의 파워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 폭염에 시달린 이탈리아에서 이번엔 테니스 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외신은 전날 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에 거대한 우박이 쏟아져 최소 11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곳 주지사에 따르면 이날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면서 직경 10cm 정도의 우박이 거리에 쏟아졌다는데요.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거센 기세로 쏟아지며 땅에 부딪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 등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베네토주는 부상과 재산 피해 민원이 500건 이상 들어왔고 현재 피해 복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아기 판다로 태어난 푸바오가 어제 세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만 4살이 되기 전 짝을 찾기 위해 중국에 돌아가야 되는 만큼 한국에서 마지막 생일을 맞은 건데요. 이날 사전 신청을 통해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0명의 팬들이 모여 푸바오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선물은 판다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와 송영관 사육사가 직접 준비한 대나무 장난감과 케이크, 대나무와 당근, 판다가 먹는 빵인 워토우와 꽃으로 만들었다고요. 한편 지난 7일엔 국내 최초 쌍둥이 판다인 푸바오의 동생들이 태어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동물원에는 엄마, 아빠 판다와 푸바오, 쌍둥이 판다까지 총 5마리의 판다들이 살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유해 물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소포가 배달돼서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포를 열어본 직원 3명이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이 소포는 발신지가 대만으로 돼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방독면을 쓴 소방특수화학 구조대가 쓰레기통에서 노란색 봉투를 꺼냅니다. 발신지가 대만으로 쓰여 있는 이 소포에는 별다른 물건이 들어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포를 열어본 직원 3명이 동시에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뜯어보니까 비닐봉지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개봉하는 순간 이제 호흡 좀 곤란하고 머리가 띵하다. 112 신고를 하신 거예요. 이들은 대학병원 격리병동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포에는 색깔도 냄새도 없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사능이나 생화학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가중 키트로 검사했을 때 피토균이나 패스트, 탄저 이런 키트로 나올 수 있는 균은 다 음성으로 나온 상태거든요. 문제가 된 소포는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정밀 검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독극물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 입소자 70여 명을 격리하고 우편물 배달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타지마할로 유명한 인도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들어섰습니다. 미 국방부 건물이죠. 펜타곤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업무용 건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공식 개장 전에 구경 한번 해보시죠.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가공한다는 인도의 무역도시 수라트. 이곳에 업무용 건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다이아몬드 거래소가 들어섰습니다. 약 62만 제곱미터, 축구장 87개 면적의 부지 위에 15층 높이 길쭉한 중앙 건물에 직사각형 건물 9개가 연결된 구조인데요. 4,700개가 넘는 사무공간, 무려 6만 5천여 명을 수용 가능하다고요.
우리 돈 4,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니 숫자들의 스케일 남다릅니다. 인도 국립 다이아몬드 연구소와 국제 컨벤션 센터, 호텔과 쇼핑센터 등이 들어설 이 건물은 올해 말 공식 개장한다네요. 무려 1억 마리가 넘는 꿀벌들이 집단 폐사한 브라질의 양봉 농가. 독성이 워낙 강해서 농작물에만 쓰이는 살충제가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꿀벌들의 떼죽음 현장. 브라질 중서부의 마투그로소주인데요. 살충제에 중독돼 폐사한 꿀벌의 수가 낮잡아도 1억 마리를 넘는다는데요. 조사 결과 최소 600개의 벌통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의 흔적이 검출됐답니다. 꿀벌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어 농작물이 아닌 대기 중에 분사하는 건 금지돼 있는데요. 특히 꿀벌들이 벌통과 벌통으로 독을 옮길 수 있어 벌통까지 다 태워야 한다니 농가에는 청천벽력입니다. 범인은 인근 농장주로 우리 돈 약 6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하네요. 판다 푸바오가 세 번째 생일을 맞기 조금 전 중국에서는 10살 판다 친친이 특별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과일들이 준비됐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과일을 담은 바구니까지 싹 다 먹어치웠다네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채소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누굴 위한 걸까요? 바로 중국 산시성에 사는 판다 친친의 10번째 생일상입니다. 판다 연구센터 직원들이 준비한 특식, 수박 껍질과 당근으로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깨알같이 만들었는데요. 어느새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바탕 과일 파티를 시작한 친친.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로 만들어진 바구니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웠다니 준비한 보람이 있었겠는데요. 최고의 10번째 생일을 만끽한 친친. 지금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K뷰티가 외국인 관광객 사로잡기에 나섭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코리아 서머 뷰티 세일이 열리는데요. 뷰티와 항공, 호텔 등 175개 기업이 다양한 할인과 체험 행사를 제공합니다. 현장을 찾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이 찾는 뷰티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마니아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영화 2편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바비 인형이 바비랜드를 떠나 현실 세계로 오면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이야기 바비입니다. 인간 바비 그 자체인 마고로비와 핑크빛 세트 등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팬층이 두터운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은 26번째 극장판 흑철의 어영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 만에 등장하는 검은 조직과 FBI, CIA 등이 총출동합니다. 한여름 클래식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강원도 자연 속에서 클래식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올해 20회째를 맞은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자연이라는 주제로 힐링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예술의 전당은 전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여름 음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 클래식의 살아있는 전설,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무대를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기를 맞은 인도에서도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부에 이어 서부 지역에 산사태까지 발생해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많은 사람이 갇혀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수색대원들이 무너진 가옥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형태를 보존한 가옥에도 토사와 부러진 나무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지난 19일 밤 우기 폭우에 산사태까지 겹치면서 마을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최소 16명이 숨지고 가옥 17채가 매몰됐습니다. 인도 현지 구조당국이 주민 75명을 구조했지만 여전히 100명가량이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बाकी सर्चिंग शुरू है एनडीआरएफ भी सर्च कर रहा है लेकिन बारिश बहुत है इसकी वजह से तकलीफें हो रही है. 이 지역의 폭우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이미 올해 집계된 우기 강수량이 평년보다 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우기로 인도 전역에선 6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프로야구 스타들 못지않게 주목받는 2명의 고교생 투수가 있습니다.
마산 용마고 장현석과 장충고 황준서인데요. 신인 드래프트 신청 마감이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김한준 기자가 이 두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최고 158km를 던지는 마산 용마고 투수 장현석. 잠시 쉬다 마운드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항상 위기 때 좀 믿어주셔서 위기 때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저를 좀 믿어주신 것 같습니다. 고교생으로는 유일하게 아시안게임 대표로도 뽑힐 정도로 탈고교급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결정은 아직입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일단 팀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딱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신경을 딱히 안 쓰고 있고 일단 저는 제가 해야 될 게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150km를 던지는 장충고 황준서는 장현석과 어깨를 겨룰 만한 유일한 고교생으로 꼽힙니다.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청소년 야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한 번 더 해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먼저. 장현석과 함께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를 다툴 자원이지만 황준서 역시 지금은 신경을 쓸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최선을 다한다면 뭐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팀 퍼스트를 외친 두 투수. 이들의 거취는 아쉽지만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중복인 오늘 삼복더위답게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은 한낮에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전부터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에서는 5에서 최고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속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는 흐린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비는 내일 새벽 전남 해안부터 시작돼 낮에는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1도, 제주는 25.4도 나타내고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높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는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내리는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제주에, 모레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